AK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시아경제 이동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네. 14일에 서울시 의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 의약품 품절 사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성명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오늘은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필수 의약품, 네. 필수 의약품 품절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4일에 나온 서울시 의사회 성명 내용을 보면 어떤 약이 품절이냐면 항암제 중에 이 플루오로우라실, 저도 이 구체적인 항암제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이 여러 암에 두루두루 쓰는 아주 보편적인 항암 주사제라고 그래요. 이제 이 약이 품절됐고 또 이제 독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겨울이니까. 근데 독감 치료제 중에 페라미플루,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19 때도 유명한 타미플루, 그다음에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그다음에 각종 기침약, 가래약, 일부 항생제, 소아의약품 등이 지금 이 필수 의약품인데 품절이 돼 있다. 이런 이 내용이 있고요. 이제 겨울을 앞두고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가을비도 내리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추운 철에 많이 쓰는 약인데. 네. 뭔가 오늘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뭔가 타미플루 그리고 네. 타이레놀이라는 네. 게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어느 정도 익숙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는 하나 네. 필수 의약품이 정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의료 사태 때 필수 의료 이런 말 나와서 필수라는 말은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익숙한 단어가 돼 있을 것 같고요. 이 약에 관해서 이 정식 이름 풀네임은 국가 필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의가 있고요. 네. 이 국민 보건을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국 내에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의약품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원래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창안한 개념이에요. 이제 필수 의약품이. 그걸 우리나라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실정에 맞게 원용해서 지정하고 유지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수 의약품이라는 걸 뭔지 알았는데 어떤 약이 주로 있는 건지 저희가 알 만한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작년 말 올해 현재 한 국내에서 450종류 정도의 이 의약품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품목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이 리스트 다 볼 수 있는데 리스트 보면은 웬만한 질병에 쓰는 약은 이제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단 이 제품명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약품의 종류, 예컨대 소화제, 해열제 이런 식의 또는 성분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아까 우리 타이레놀 얘기도 했지만 이 국가 필수 의약품은 이 해열 진통을 위한 타이레놀이 필수 의약품이다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성분으로. 네, 우리 코로나19 때도 다 많이 알아서 꼭 타이레놀이 아니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 정제를 삼아서 드시면 됩니다.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분이나 어떤 그 약의 작용명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 윤은혜 앵커가 여성분이시니까 여성분이 좀 더 알기 쉽게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자궁경부암 백신이 가다실, 서바릭스 들어보셨죠? 우리 여성분들 많이 맞으시고. 그런데 지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궁경부암 백신, 그러니까 가다실, 서바릭스라는 약 이름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이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450가지가 지정돼 있어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아까 필수 의약품이 국가 내에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런 법 규정 하에 정부가 이런 약들을 구매해서 보유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일까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필수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사서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어떤 규범적인 이 정의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필수의약품은 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이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 어떻게 수급되고 있는지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게 수급 부족이 예상이 되거나 지금처럼 뭐 품절이 우려가 될 경우에는 뭐 수입하도록 좀 규정을 바꿔주거나 또는 이 빨리빨리 생산해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개념입니다. 이 필수라고 해서 우리가 정부가 사서 어디 창고에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가요? 네. 그 관련법에는 이 필수의약품들이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이제 제약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이 공급 중단이 예상이 된다. 언제부터 이 물건이 품절이 날 것 같다. 그럼 60일 전에 식약처장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사유를 보고하게끔 약사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품절 사태가 일어났느냐. 이 공급 중단이 발생을 해도 실제로 정부에서는 공급을 독려하고 뭐 이러는 이제 행정 지도 또는 뭐 어떤 그 활동만 할 수 있지 설득하고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좀 한계라서 이번 주처럼 이제 이런 품절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품절 사태 사실 저는 처음 보는데 이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료 사태도 좀 일어나고 하니 이런 품절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품절 사태는 그러면 이번이 처음 일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요번 지금 올해 진행되는 의료 사태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이 필수의약품 공급난은 이 왕왕 이렇게 이 발생을 했어요. 이 식약처 유관기관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기구가 있을 정도니까 이런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항상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이 필수의약품 센터라는 게 설치가 될 거잖아요. 이런 센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항상 잠재되어 있고요. 이 필수의약품 지원 본부라는 것이 이 센터 안에 있거든요. 이 지원본부에서 매년 올해 어떤 의약품이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할 것 같다는 걸 지정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하는 걸 담당합니다. 현재 올해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이 모니터링 되는 의약품이 매년 한 뭐 80종류, 100종류 정도는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정말 품절이 되는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막 해열제, 뭐 진통제 등 사실 필수라는 말이 붙은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약들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하고 국가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건데 국민 건강에 필수인 거죠. 그러면 대체 이 중요한 것들이 왜 품절이 일어나는지 궁극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서울시 의사회가 낸 성명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약값이 의약품 약값이 제약회사가 생산 원가를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생산해서 판매할수록 손해가 된다. 그러니 제약회사는 생산을 중단하고 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지속이 된다. 이렇게 성명을 냈고요. 내용 중에 또 이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이제 필수의약품이라는 건 대부분 전문의약품들도 많으니까 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매년 약값을 인상시켜줘야 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약값을 인하하고 있으니까 그 약가 인하라는 게 사실 건보재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이 점점점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그 환경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궁금해하신 거에 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경영적 입장이나 또는 제약회사에 투자하신 투자자 입장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게 제약회사의 실적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이 매출 실적 또는 영업 실적 또 재무 실적. 왜냐하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약을 안 만들어 파니까 큰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때 만들어서 팔수록 정부가 지정해준 가격이 너무 낮은 이 손해보는 품목이니까 이 손해보는 품목에서 철수하겠다, 절판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제약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냥 무조건 손해보더라도 만들어서 팔아라 뭐 이러면은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 제약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명대로라면 국가는 이제 필수의약품 약가를 계속 이렇게 가격을 낮추고 뭐
생산가의 원가 이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서울시 저희 의사회 성명에 그렇게 나왔죠. 네. 네. 그러면 그렇다면은 왜 정부는 그렇게 원가 이하로 책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모든 필수 의약품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네네네. 일부 의약품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이 필수 의약품 중에 이 전문 의약품들 처방약은 약값이 전부 다 건강보험급여에서 이제 상당 부분 나가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해서 약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환자의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 나오면은 복제약 약값은 계속 매년 조금씩 오히려 깎아나가거든요. 예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만 그러는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복제약 값은 매년 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복제약 값을 오리지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쳐주는 나라이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 저 약은 생산 원가가 얼마 안 되고 그런 약값을 많이 줄 수는 없지라는 것도 또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환자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환자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을 내는 또 건강보험 가입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무조건 또 이 약값을 올려서 제약회사한테 약을 무조건 많이 생산해라? 팔면은 무조건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못 해주는 측면이 있죠. 네, 양쪽 뭔가 정부 그리고 제약회사의 그런 입장을 약간 다 이해할 수 있게 됐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네. 편의점 막 품절 대란 팬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은 뭐 두바이 초콜릿, 과거에는 뭐 허니버터칩처럼 사실 그런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어서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계속 말하지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 품절 사태를 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바이 초콜릿 저는 못 먹어봤는데. 그건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사실. 못 먹어봤지만 상관없죠. 대응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꼭 필요한 약인데 특히 대체의약품이 없는데 약품이 품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게 또 소아 질병 치료하는데 굉장히 소아 중환자한테 꼭 필요한 약이 국내 공급이 떨어지고 이래서 한국 정부가 해당 해외 제약사한테 제발 공급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약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약회사하고 협상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약값을 올려주면 되는데 이제 그건 방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나눴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또 제약회사들도 이 품절이 나는 게 그냥 쭉 아예 단종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생산을 또 좀 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상당 부분은 그러면은 왜 품절이 나고 날 정도로 생산을 안 하고 중단하고 있었냐? 왜 재고가 없어지냐? 이게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원료의약품이 국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에서 주로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이제 수입하거든요. 그게 너무 비싸면은 조금 손해보고 팔다가 이게 원료값이 너무 비싸면은 못 파는 거죠. 그리고 단종 생산 중단하고 있다가 원료의약품 값이 떨어져가지고 생산 비용이 조금 코스트 다운이 되거나 국산 원료의약품으로 대체가 되면 다시 생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원료의약품 공급을 컨트롤 해주는 것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국산 원료의약품을 확보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뭐 유통체계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어떤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이 의료계 약업계에서는 이제 하고 있죠. 사실 뭔가 이런 게 모범 답안 같긴 한데 그렇죠.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고 좀 교과서적인 답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그렇죠. 이 공부 잘하려면은 잠을 푹 자야 된다. 뭐 이제 당연히 그렇지만 사실은 잠을 푹 자지 못하는 현실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필수 의약품이 품절이 나거나 그 공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그래서 이 방송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WHO에서 필수 의약품이라는 그 제도와 개념을 만든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고
이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덧붙여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외국에도 있지만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필수 의약품 중에서 좀 더 그 강한 강한 네. 조치가 들어가는 네네. 겁니다. 이 필수 의약품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 생산비 대비 약가가 워낙 이 저가라서 또는 이 꼭 필요한 약인데 이 생산비를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줄 수 있는 비용보다 네. 이런 약은 이 회사 자체로 제약회사 자체에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철수를 못하게 아예 정부하고 계약해서 막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워낙 약가가 저가인 품목에 품목을 지정해서 약가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네네. 이거 일정 정도의 마진을 보장을 하는 거죠. 이 제약회사가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정도의 생산 원가를 보전해 주고 네. 또 어떤 약은 이 의사들이 그 약을 처방해 주면은 사용 장려금이라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뭐 5원, 6원, 7원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 더 줘요. 이 퇴장 방지 의약품은 처방을 하면은 처방한 만큼 건강보험에서 돈을 좀 더 줄게. 그러니 이 퇴장할 수 없고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오케이가 나야지만 철수할 수 있어라는 약간 강제 조항이 있는 거죠. 퇴장 방지 의약품 그렇다면은 이 제도를 뭔가 확대해서 적용하면 품절 사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진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중요한 필수 의약품을 다 퇴장 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해버리면 그러면은 어떤 품목이라도 이렇게 공급이 중단돼서 품절 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재정이 감당을 못하겠죠. 이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무슨 어떤 약을 만들더라도 다음에 내가 이 약을 회사 사정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싶은데 퇴장이 방지돼 있어. 못해. 그러면은 오히려 제약회사들이 신약 출시를 꺼려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네. 이 퇴장 방지 의약품 현재 우리나라에 한 600품목 전후가 있어요. 아까 이 국가 필수 의약품보다 종류는 더 많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퇴장 방지 의약품은 개별 제약회사의 구체적인 제품명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필수 의약품은 이 해열 진통제, 뭐 아세트아미노핀 제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성분이나 어떤 용도로 퇴장 방지 의약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약, 그 제약회사의 그 약의 생산 중단을 그 제약회사가 마음대로 못해. 인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성분명을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제품명을 딱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600품목 정도의 제품이 지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예 너무 이 생산 원가나 대비 약가가 너무 낮고 그래서 국가가 야, 돈을 일정 정도의 최소 마진은 보장할 테니까 퇴장하면 안 돼. 제발 꼭 있어줘. 만들어줘. 라고 하는 약하고 정말 비싸게 팔 수 있는 약 사이에 아랫부분 어디에 애매하게 끼어서 있는 게 이 종종 품절 사태가 나는 저가의 이 필수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 정부가 약가 정책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또 제약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꼭 필요한 의약품들의 생산, 유통 또 수입 관리를 아주 이 선진적이고 최대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지금도 잘 하시지만 그렇게 그 행정력을 더 발전시켜서 이런 꼭 필요한 의약품들이 못 구해서 환자들이 고생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필수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뭔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일 없이 국민들이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다 영영 안 아프면은 의사도 약도 뭐 필요 없겠죠. 그것도 그렇죠. 오늘도 유익한 내용 전달해 주신 이동혁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